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최신 투자 분석 보고서입니다. 7월 24일자 자료네요. 이걸 통해서 이 회사의 현재 상황, 또 미래 가능성, 그리고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변수들, 이런 것들을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보통 포스코 인터내셔널 하면 철강 무력 회사 이미지가 아주 강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시작이 그랬으니까요. 네. 근데 보고서를 보니까 에너지, 식량자원, 심지어 요즘 핫한 2차 전지 소재까지. 와, 진짜 사업 범위가 넓더라고요. 이게 그냥 여러 분야에 발만 걸치는 수준인지 아니면 뭐랄까, 각 사업이 진짜 실질적인 무게를 가지고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지네요. 네, 맞습니다. 그 지점이 중요하죠. 전통적인 철강 트레이딩을 넘어서요. 에너지, 특히 LNG 쪽이죠. 그리고 식량, 또 미래 산업의 핵심인 2차 전지 소재까지 포트폴리오를 성공적으로 확장했다고 봐야 합니다. 전 세계 한 80여 개국에 깔린 네트워크가 이런 다각화의 기반이 되고 있고요. 80개국이요?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이게 단순한 구색 맞추기 이상이다. 각 사업 부문이 상당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특히 그 주주 환원율, 이걸 기존 25%에서 50%로 확 올렸다는 점이 눈에 확 띄던데요. 네, 맞아요. 그게 상당히 파격적이죠. 이게 그냥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신호로 봐야 할까요? 그리고 또 LNG나 2차 전지, 이런 신성장 동력 관련해서 최근에 좋은 소식들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 주주 환원율 50% 약속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회사가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이나 현금 흐름에 대해서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경쟁사들하고 비교해도 굉장히 공격적인 수준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최근 미국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협력 발표라던가 폴란드 구동모터코 신공장 가동 시작 같은 아주 구체적인 성과들이 나오고 있죠. 아, 그런 뉴스들이 있었군요. 네, 여기서 또 흥미로운 건 타이밍인데요. 마침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탄산리튬 같은 원자재 가격이 요즘 오름세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기존에 투자했던 호주 세넥스 에너지 증산 효과도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다각화된 포트폴리오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타이밍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타이밍이 좋군요. 그럼 이런 긍정적인 흐름들이 실제 실적에는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2분기 실적 전망 같은 건 괜찮은 편인가요? 네, 2분기 예상 매출은 한 8조 4천억 원 수준, 전분기보다는 소폭 증가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더 주목할 부분은 역시 영업이익 기여도인데요. 에너지 부문이 40%를 넘어서면서 가장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와, 40% 이상이요? 네, 그 뒤를 이제 식량 자원하고 전통적인 철강이 각각 20% 안팎으로 따라오고 있고요. 2차 전지 소재도 벌써 15% 수준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도 벌써 15%나? 그렇죠. 그리고 확실히 과거의 철강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서 다각화된 수익 구조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뭐 이렇게 긍정적인 면만 볼 수는 없겠죠. 보고서에서도 지적하는 위험 요인들이 있을 텐데요. 특히 해외 사업 비중이 높으니까 우리가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좀 신경 쓰이긴 합니다. 청취자분들께서 어떤 점들을 좀 유의 깊게 봐야 할까요? 네, 리스크 요인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짚어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역시 그 글로벌 경기 변동성. 여기에 따른 원자재 가격의 급락 가능성입니다. 특히 LNG 같은 에너지 가격 변동은 실적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에너지 가격은 변동성이 크니까요. 두 번째는 해외 사업장의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예를 들면 미얀마의 정세 불안정 문제라든가 인도네시아나 호주 같은 주요 사업장에서의 정책 변화 가능성 같은 것들. 이런 건 좀 예기치 못한 변수가 될 수 있죠. 현지 리스크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2차 전지 소재나 폴란드 신공장처럼 대규모 투자가 들어간 신사업들 있잖아요. 네네. 이 신사업의 수익화 속도가 어쩌면 예상보다 좀 더딜 수 있다. 이런 불확실성입니다. 투자는 했는데 이게 언제 얼만큼의 수익으로 돌아올지는 계속 지켜봐야 하는 부분인 거죠. 그렇군요. 확실히 그런 불확실성은 있겠네요. 투자 관점에서는 좀 신중함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고자에서도 최근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올랐으니까 분할 매수 같은 전략을 권고하고 있고요. 그럼 종합적으로 볼 때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겠지만 장기적인 방향성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증권사들 모포 주가도 보니까 현재보다는 높은 수준이던데요.
조심스럽지만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시각이 좀 더 우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양호한 2분기 실적 예상되고요. 또 강화된 주주환원 정책이 주가에는 분명 긍정적인 모멘텀을 줄 수 있거든요.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도 있고요. 원자재 가격 변동성, 그리고 각 지역의 지정학적 이슈들,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좀 주시해야 할 중요한 변수들입니다. 네, 오늘 분석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에너지 전환 시대의 어떤 핵심 플레이어로서의 가능성도 보이고 동시에 안고 있는 과제들 그리고 주주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까지 참 다양한 측면을 살펴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처럼 그 변동성이 아주 큰 에너지나 원자재 사업, 그리고 또 장기 투자가 필요한 2차 전지 소재 같은 첨단 기술 사업, 이걸 동시에 그것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저마다 다른 여러 글로벌 지역에서 운영하는 기업이 과연 각기 다른 시장에서 오는 단기적인 실적 압박이나 예측 불가능한 외부 변수들 속에서 어떻게 이 장기적인 성장 전략의 균형점을 찾아 나갈 것인가?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앞으로 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